안녕하세요. 교정의 신 리샘TV의 마스코트 친절한 리샘씨입니다. 사두증은 머리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의미의 두상비대칭을 말합니다. 머리 모양을 위에서 사진으로 찍어 보았을 때 사두증인 경우 앞쪽 머리의 한쪽과 뒤쪽 머리의 반대편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서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양쪽 머리 모양이 다르거나 한쪽이 유난히 더 큰 것을 사두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기들의 두개골은 생후 2년까지 뼈와 뼈가 성인에 비해 매우 큰 유동성을 가진 결합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두개골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개 사두증인 아이들은 자세성 사두이기는 합니다. 뼈와 결합 조직에는 별 문제가 없이 자세 불량 등에 의해 한쪽 두개골이 눌리면서 다른 한쪽의 두개골이 더 자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성 사두는 두상 교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이상 모양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개골 유합증이라고 해서 뼈와 뼈 사이가 유착되어 유발되는 사두는 교정으로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머리 모양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자세성 사두는 사진처럼 앞쪽과 뒤쪽이 튀어나온 방향이 서로 대각선을 이루게 되고요. 두개골 유합증이 있는 경우 앞쪽과 뒤쪽이 서로 같은 쪽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한 자세성 사두는 뒤통수 라인에 변형이 없는 반면 골 유합증으로 인한 사두는 후두 라인과 귀 라인이 사선이 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 확인하게 됩니다. 사두증은 머리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30도에 있는 선의 길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심하기의 정도를 체크합니다. 두 선의 길이의 차이가 5mm 이하면 정상 범위, 10mm 이상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리세마니원에서 두상 교정을 하다 보니 좌우 30도에 있는 선의 길이는 두상 비대칭의 정도를 대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아기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체크해 본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오히려 두상의 최장 지름과 최소 지름의 편차가 아이의 사두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사두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3D 스캔을 통해 두 가지 수치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성 사두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태입니다. 자궁 속에 2명 이상의 태아가 있는 경우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눌리면서 두상 변형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산입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두개골이 너무 연약한 데다가 니큐 등에 입원해서 한쪽으로만 뉘어서 자는 경우에 변형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산 시의 압박으로 인한 손상입니다. 네 번째는 사경으로 사경이 있는 아이는 특정 방향으로만 잠을 자거나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 변형에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기의 수면 습관으로 한쪽으로만 머리를 대고 자려고 하는 경우 눌린 쪽 머리는 평평해지고 그 반대쪽 머리가 더 성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 머리가 눌려 있고 한쪽은 과성장하는 경우 아기가 과성장한 쪽으로 잠을 자주면 두상 모양의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커진 두상 쪽으로 누워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눌린 쪽으로 잠을 자는 것을 선호하면서 안타깝게도 두상 변형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두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양쪽 두개골이 균형 있게 성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뇌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개골과 연결된 안면뼈 역시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므로 안면 비대칭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자세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체형의 부정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골격이 바른 위치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장은 기능적 측면이나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기의 사두증으로 고민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사두증 자가교정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